여러분 저는 이제 이 대장동 얘기가 나오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두 사람들이 잊히고 있어요. 지금 부산저축은행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부산저축은행에 이자 좀 비싼 이자 받겠다고 예금 맡겼던 분들은 무슨 죄? 무슨 죄? 그리고 거기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물려받았던 분들 그분들은 왜 헐값의 땅을 국가에서 수용당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관철시킨다 이런 논리로 땅을 뺏은 다음에 민영개발을 해서 마진을 크게 쳐먹었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 있잖아요. 한국 정치를 제가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땅이라는 게 이게 이 철근 콘크리트의 덕분에 이 강철 앤드 콘크리트의 덕분에 이게 건물이 쭉 올라가면서 땅이 이게 공중에 대한 권한까지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나라에 농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주택 가지고 그 땅 투기를 못하는 그게 땅값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난리 폭리가 발생하지 않는 게 거긴 여러분 주택 부지가 여러분 단층이잖아. 거기 2층짜리도 뭐 이렇게 똑같은 집들 다다다다닥 있잖아요. 그 주택 부지에 그게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엄청 대중교통 발달하지 않고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미국의 그 도시 구도가 1층짜리로 쭉 이렇게 돼 있는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때 되면 5층짜리, 10층짜리 올려주고 10층짜리, 20층짜리 올려주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지방 불균형 막 도시로 이렇게 아니 지금 우리가 도시 삶의 주거 형태 선호하는 주거 형태를 그렇게 공중에서 사는 거로 집적도가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해서 그거를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도시의 밀집도를 올려주고 있는데 지방 도시가 안 망할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대정동에서 지금 얘기가 나서 대한민국 부동산의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도시라는 데 자체가 엄청나게 경쟁적인 곳이에요. 경쟁적인 곳이고 삶에 있어서도 가치도 막 경쟁해서 이기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공간에 사람들을 다 밀어놓는데 문제는 도시는 잘나고 뛰어나고 경쟁심 있는 놈들 그런 사람들만 집어넣고 그 문명의 최도의 산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와 인재들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연예인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해서 그 문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애 낳고 동네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같이 축구 보고 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부 다 대학 가야지 경쟁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거로 도시로 다 밀어넣는데 출산율이 답이 나올 수가 있나? 이거 여러분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은 민주화인지 아파트화인지. 그러니까 1987년 이후에 민주화라고 한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일산하고 분당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모기지론을 그 전에는 은행이 소비자 금융이 없었단 말이에요. 소비자 금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했어요? 개를 했죠. 개를 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무슨 소비자 대출을 해줘? 신용 대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어르신들 다 개를 했죠. 아파트 모기지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기지론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중산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중산층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정권에서 뭐가 돼요? 모기지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첫 번째 대형 게이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수서개발 게이트였어요. 지금 SRT 있는 수서지구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번 대장동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민주화 인사들한테 유산을 하나 남겨줘요. 박정희의 유산이에요. 뭘 남겨주죠? 그린벨트. 행정권이 재산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그린벨트라는 엄청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인데 건물도 못 짓게 해. 그린벨트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라는 걸 한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신규로 그린벨트 지정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민주화 이후에는요, 여러분, 그린벨트 해제만 있어. 그린벨트 해제하고 거기다 뭐래요? 택지 개발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 택지의 분양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그리고 그 분양권을 가져가는 그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인한테 얼마를 찔러주느냐? 이게 여러분 보세요. 민주화 이후에 그린벨트 팔아먹기, 행정이 그린벨트 팔아먹어서 두 가지예요. 지금 다 돈 버는 게, 돈 벌고 정치와 관련돼 있어서 모든 그 대간 업무의 핵심이 뭐가 돼버렸냐면 정치인들이 그 지역민들한테 용적률을 올려주세요. 한마디로 행정으로 공중에 대한 권한을 주세요. 우리가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결국은 땅 위에 있는 공중에 대한 권한을 행정이 정한단 말입니다. 너는 높이 20m짜리 20m만 장악해.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국 행정이 20m인지 50m인지 100m인지 200m인지는 행정이 용적률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는 것란 말이에요. 뭐 건폐율 용적률 있지만 그냥 용적률이라고 일단 얘기할게요.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만들어 온 거예요. 행정이 조닝이라고 하죠. 조닝.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조닝 재개발하면서 높여주고, 그리고 재개발하려고 여러분 건물 높이려면 여러분 무조건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높이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물 높이려면 강남에 10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30층짜리 아파트를 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가면은 길 무지막지하게 밀리잖아요. 그런데도 10층짜리에서 30층짜리를 올려도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지하철이죠. 지하철 없으면요, 건물 높이 올라가면 생지옥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 기부 체납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올렸으니까 얼마만큼 기부 체납한다 이건데,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있잖아요.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을 뚫는 걸 뭐로 해야 돼요? 국가 예산으로 해야 돼요. 자, 뭐랑 똑같은 거냐면 대장동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터널을 뚫어주는 거 있잖아요. 터널을 뚫어줘야 이게 판교 생활권이 된다 해서 그 1,000억짜리 터널을 뚫느냐 마냐가 붙어 있었죠.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욕망과 기타 등등이 땅을 빌딩으로 올리고 거기에 그거를 부의 상징으로 삼고 뭐 이런 식인데, 문제는 모두가 도시 스타일로 살게 되면, 모두가 이 도시의 경쟁적 도시에서 사는 삶의 패턴으로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식의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 그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디폴트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같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민주화 이후에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구축을 했냐라는 걸 도시 계획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치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정치 시스템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지방 정치 세력의 중심에 뭐가 있다 여러분? 결국은 건설업자가 뭐를 장악해요? 지방 건설업자들은요 당연히 지방 뭐를 사야 돼요 여러분? 지방 언론을 사죠. 지방 언론은 건설사의 지배를 받고 건설사는 정치인과의 쇼부로 먹고 살고 이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이 아파트 중심 문명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금 뒤로 미룬 거예요. 괜찮아. 뒤로 미루면 재개발.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봐요. 지금 30층 정도 올린 지방 아파트들이요. 재개발 돼요? 강남 아파트야 지금 50층에서 100층을 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사겠지만 지방에 20층짜리 아파트 나중에 용적률을 올려서 재개발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유지될 수 없는 게 주거 형태도 유지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구 구조도 유지될 수 없죠. 지금 저출산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러분 국민연금 우리의 주거 형태 우리의 노후 대책 그리고 우리의 출산율 이런 게 우리는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이 구축해놓은 이 문명은 대한민국 문명이라고 보면 K 문명이라고 볼게요. 이 K 문명은 지속성이 없는 문명이에요. 이 이해관계 지금 선생님 의료계도 무너지고 있죠. 의료계도 지금 필수 의료 무너지고 있고 교육도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정치는 이미 마탱이 간지 오래됐고 국민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 연금 시스템, 국가 재정, 출산, 산업, 기타 등등 이게 다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결론이 났는데 근데 정치가 지금 이걸 화두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관련돼서나 뭐 이런 거 수서택지 특혜 분양 사건 화천대유 같은 역할을 한 게 누구였어요 이때는? 화천대유 역할을 한 게 한보죠. 한보 정태수 회장. 수서지구 택지 분양 사건 같은 경우 화천대유가 그거였고 그거 아닙니까? 노태우 정부 때. 근데 이게 요걸 원형으로 해서 똑같아요. 어떻게 대장동이나 수서지구나 택지 분양, 특혜 분양 사건에서 정부랑 연결돼 있고 이거를 헐값으로 그린벨트 땅을 이걸 수용을 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택지 개발을 해서 가격이 팍 오르고 그거를 비싼 값에 팔아먹고 그렇게 관장에서 리베이트를 정치인들한테 똥구멍에다 쳐박아주고 이 패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몇 번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해결의 실마리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지금 요번 총선을 제가 이제 총선하고 이런 걸 벌써 두 번, 세 번째 뭐 이렇게 보고 대선도 두 번 치르고 가까이서 좀 본 결과 대한민국 정치는 프로블럼 솔빙에 관심도 없고 밸류 오리엔테이션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정치 개혁이라는 게 화두가 결국은 이번 선거까지는 그냥 넘어갈 건데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반드시 정치 개혁, 사회 개혁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삶의 방식을 유지 가능하게 그리고 우리가 불행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정비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문명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문명적인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우리나라만 아는 거예요.
자, 이 특별한 아파트 공화국, 이 아파트 공화국 교육열 높고 미국 좋아하고 교육열 좋고 좌우 안 가리고 미국 좋아하고 내 새끼는 아주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데 모두가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불행하고 그런데 문화는 마구 문화적 실력자들도 엄청나게 해서 피아니스트도 나오고 뭐 케이팝도 나오고 영화 뭐 기타 등 이렇게 문화도 모두 이렇게 폭발을 하는데 그런데 지속될 수 없는 이 확 탈고 있는 이 K 문명 이거를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우리 모두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